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또모신의 또또아빠입니다. 저는 현재 모닝을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해서 내부 프레임 작업과 상판 작업하는 과정을 공유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캠핑카 구조 변경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도면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닝 신청하실 때 그게 도면이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하거든요. 한 가지는 외부 도면입니다. 외부 도면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차량의 외부 모습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게 아니죠. 아예 없기 때문에 변경 전, 변경 후 똑같은 그림을 등록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 도면 외에 상세도가 필요합니다. 상세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요. 간단한 시트 탈거 작업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작업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조 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레임 작업이라든지 침상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또 테이블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상세도를 그리기에는 파워포인트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프로그램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업 프로그램 다운받는 방법은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업 치시고, 네,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이 스케치업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면 30일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 스케치업 누르시고요. Ready to try.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Get going. 이거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메뉴가 뜨죠. 쭉 보시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스케치업 프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첫 화면이 요겁니다. 첫 화면. 과감하게 백스페이스 바. 자,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필수적인 단축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화살표 같은 경우에 선택 툴이거든요. 선택 툴은 스페이스 바가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펜, 이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펜은 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라인 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이걸 지우고 싶으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축키가 이렇게 사각형 그리는 건데요. 이건 R입니다. R. 자, R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M이거든요. 무브는 뭐냐면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나서 이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가 M입니다. M을 누르고 나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한번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P입니다. P가 뭐냐면 면을 갖다가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이제 화면을 이제 뒷면을 좀 보고 싶잖아요. 뒷면을 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O입니다. O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이렇게 쭉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밑으로 볼 수 있고 위로도 볼 수 있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르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단축키가 이제 핸드입니다. 핸드. 이거는 H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들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평면도 작업을 먼저 해줄 건데요. 카메라 시점을 조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메뉴를 가셔가지고 패러렐 프로젝션을 선택하십니다. 별로 변하는 게 없죠. 이때 이제 패러렐 프로젝션 위에 스탠다드 뷰라고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위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 뒤에서 본 모양 이렇게 있는데 ISO는 이제 투시도 평면도를 거기 때문에 위에서 본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오른쪽 이게 빨간색 선이 X축, 그린 선이 Y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 모양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차 모양을 그릴 때 저희가 R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 재원이 이제 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모닝 공식적인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총 길이, 넓이 이렇게 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우측 아래 보면 디멘션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 보시죠. 저는 이제 단일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자, 이 디멘션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모닝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500,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그 다음에 폭이 한 1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 수치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내부 선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차량 두께 고려해가지고 차량 두께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내부선을 이렇게 따주는 거죠. 이렇게 따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정밀하게 선을 그릴 때도 여기 엔드 포인트 누르시고 쭉 내가 얼마만큼 그리겠다 보시면 우측 하다 보면 이제 랭스라고 해서 길이가 변하는 게 보이죠. 만약에 내가 500mm를 하겠다, 500mm 한 다음에 하면 이제 포인트가 여기 보시면 미드 포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500mm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내리면 되는데, 자 이게 선이 그린 선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Y축과 평행하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색깔이 없어지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이제 뒷부분이 되겠고요. 이 차량 뒷부분이 되겠고, 앞부분 엔진룸이 있을 것이고, 이제 길이를 정확하게 재야 되지만 지금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부분을 한 요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엔진룸이 되는 것이고, 요 안이 이제 저희가 개조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선을 쭉 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미드 포인트라고 표시가 되죠. 이게 뭐냐면 이 끝점과 이 끝점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오죠. 아마 이제 이쪽 부분이 뒷바퀴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뒷바퀴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또 길을 정확하게 재면 되겠지만 이렇게 뒷바퀴가 들어가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뒷바퀴가 먹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좌석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운전석이니까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겠죠. 원. 하나 점을 찍고 이렇게 자, 요 정도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M 누르시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운전석까지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을 그려야 되겠죠. 좌석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제 치수를 재서 요 정도 좋습니다. 됐고, 이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좌석도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이제 평면도는 완성이 될 거예요. 평면도 완성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체를 하나를 메이커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메이커 그룹을 만들어 주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위에 설치되는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1500이다. 1500.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죠? 30이었죠. 이렇게 하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그려지고 그러면 이거를 전체 선택하려면 이걸 선택할 때 한 번 선택하면 선만 선택이 됩니다. 선만 선택이 되고, 이걸 지우면 선만 지워져요. 원래 되돌리기는 컨트롤 Z. 세 번 클릭하면 이제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대충 가지고 나와서 아까 P였죠? 그래서 두께를 만들어 주는데 얼마만큼? 30.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프로파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다 그려 주시는 거예요. 30 한 다음에 예를 들면 500이라고 칩시다. P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30.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갑자기 면이 생긴 이유는 지금 닫힌 도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P를 누른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메이크 그룹을 해 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편집하기가 힘들거든요. 평면도를 보면서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 이제 지금 평면보다 지금 아래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이동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M 누른 다음에 이때 파란색 선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수를 재서 프로파일 높이 나중에 높이도 생각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300이다. 300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 그림 작업을 다 해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메이크 그룹을 해주셔야 돼요. 메이크 그룹. 이렇게. 그 다음에 상판 그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뷰 카메라 탑으로 가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판이 하나 들어갈 거고 이렇게 판이 하나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판을 그린 다음에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이 그 뒤쪽이 평평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 판을 하나 그리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홀을 그리는 게 있어요. 홀을 그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곡선이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면 이것도 이렇게 조정하시고 자,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지우는 거죠. 판 이렇게 이제 모닝판이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그룹 해제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 해제가 됐어요. 이거 자체도 지금 메이크 그룹이 돼 있잖아. 메이크 그룹 해제 해준 다음에 그것도 높이 저는 이제 9mm였거든요. 9mm 9 입력하시고 다시 메이크 그룹 이렇게 계속 좀 약간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편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 9 그죠?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플로이드 P 미리 메이크 그룹.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흰색인데 나무 재질 넣고 싶다 그러죠.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헬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매터리얼이라고 치시면 메뉴 아이템 매터리얼이라는 게 뜹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질이 나오는데 메탈도 있고요. 우드도 있습니다. 우드에서 요 부분을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고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 다 선택하셔서 메이크업 그룹. 자, 이렇게 되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위에 올려야 되는데 높이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높이를 어떻게 올리느냐. 자, 뷰 카메라 프론트 뷰로 해서 프론트 가시면 이게 이제 판이잖아요. 판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M 누르시고 수직으로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 만큼 이렇게 되면 이제 높이는 변환이 됐고 다시 평면으로 가서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어느 정도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되게 간편하게 그렸는데 뭐 그냥 치수를 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또 이런 식으로
높이 같은 걸 이제 정확히 재서 의자를 그릴 수가 있죠. 라운딩을 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 대충 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딩 단축키가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자가 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제 도면 자체를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도면을 한번 볼까요?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이 치수선을 넣는 거 있잖아요. 치수선을 넣어야 되는데, 치수선을 어떻게 넣느냐, 왼쪽 메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디멘션이라고 되어 있죠. 디멘션. 그런 다음에 여기 한쪽 끝에서 한쪽 끝점을 선택하시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렇게 치수선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이걸 그 숫자를 내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높이 같은 경우에 시점을 달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기능은 사실 파워포인트에서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또 빠꾸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침상 면적을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이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면적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자, 보시면 일단 면적을 구하시려면 일단 이거 그룹 해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된 상태에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익스플로이드 윈도우 가셔서 요소 정보 또는 이걸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Entity Information 클릭하시면 0.46 제곱미터 라고 나오죠. 이거는 0.43 0.6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를 바로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태그도 붙일 수 있어요. 텍스트 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나오죠. 0.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침상 면적 1.64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상세도에 그렇게 요청이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일일이 작업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는 형태가 좋아요. 별도로 작업을 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옮겨가지고 작업을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죠.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캠핑카 도면 상세도 그리기 한번 제가 해봤고요. 이것저것 귀찮다. 이제 혹시 아무래도 제 영상을 이제 모닝 차주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것저것 다 귀찮다. 일단 제 도면 자체를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저장하실 때, 뭐, 기본적인 거지만, 저장하실 때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export, 그래서 2D 그래픽, 지금 2D 그래픽으로 설정하시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모습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모양대로 저장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모닝 내부 도면 이런 2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한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면 측면도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 이런 식으로 시점을 달리하면서 이미지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좀 복잡하고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게 저도 이렇게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혹시 또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런 데 좀 남겨주시고요. 이상 또또무신의 또또아빠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